안녕하세요. 신안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4교시 역사 2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2일 동안 역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잘 듣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그 퀴즈에 역사 수업 영상 보면서 그리고 퀴즈 풀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 써달라고 했는데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써준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잘 보았다, 이해가 쉽게 된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어렵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들 그렇게 정성껏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써준 그 응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보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힘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14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를 추진하다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들 저작권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하지만 이 영상을 다른 곳으로 퍼가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또 불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잘 유념하여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은 바로 어디냐? 첫 번째, 문호를 개방하다. 두 번째,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그리고 세 번째,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다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보시면요, 오른쪽 밑에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오늘 배우면 너무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볼게요, 이따가.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파트, 문호를 개방하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호, 과연 무엇일까요? 네. 자, 문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 한 나라의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와 같은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조선은 이제 점점 외국의 세력이 조선에 침입을 하거나 방문할 때마다 문호를 꼭 닫아놓고 있었는데요. 이제 조선은 그러한 정책을 버리고 이렇게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장벽을 조금씩 열어두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권력을 잡고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 정치를 펼친 지 언 10년이 지납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은 슬슬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죠. 자, 내려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신하들의 주장도 있었고요. 대원군 스스로도 이제 아들이 많이 커서 왕으로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들인 고종이 정치를 온전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원군. 자, 그런데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의 카리스마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 명성황후는 오른쪽 사진이 바로 명성황후예요. 자, 이 명성황후는 왕이자 남편이었던 고종을 굉장히 능가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자, 그래서 그 명성황후의 친척인 민씨 가문이 정권에 득세를 하게 되고, 자, 이제 마침내 민씨 가문은 정권을 장악하면서 대원군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것, 바로 개화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개화와 개항을 주장하던 자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 문 엽시다. 계속 우리 문 열고 나라 교류합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 이들은 얼른 빨리 청나라에 들어온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 개황과 개화에 대한 흐름은 조선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세력 때문에 더 빨리 개화에 대한 흐름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뒤 잠시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일본은 일본 안에서 조선을 정복하자는 말이 점차 커지고 있었어요. 자, 조선, 이길 수 있겠는데? 응? 그냥 정복해볼까? 아, 가자! 가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러한 자신감 속에 일본의 군함, 운요호는 강화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등등. 자, 뭐만 하면 그냥 강화도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만만한 게 강화도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운요호가 일단은 강화도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도착한 운요호는 대뜸 조선의 병사들한테 대포를 쏘며 위협을 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조선 정부한테 가서 이 일본인들이 항의를 하게 돼요. 조선 정부는 항의를 일단 들어주겠죠. 자, 그리고는 항의에 대한 대가로 조약, 자, 일종의 국가 간, 나라 간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거를 유식하게 표현하면요,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고요. 자, 교과서에 있는 표현으로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강화도 조약의 의미, 그리고 한계,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의입니다. 자, 이 의로는요, 조선과 외국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예요. 자, 근대적 조약, 바로 이게 뭐냐면요. 자, 국가와 국가가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은 게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조선은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던 중국에게 항상 깍듯이 대하고 모시면서 무언가 이 중국과 약속을 정할 때는 굉장히 굽신거리며 했어요. 자, 왜냐? 자, 조선보다 중국의 힘이 더 셌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큰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자, 동등하게 조선과 일본이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조선에게 이 조약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자, 일본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했던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이죠. 자, 무엇이 불평등했냐?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1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입니다. 자, 여기서 자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을 하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맞고요. 자,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청나라에 큰 영향을 받고 있던 조선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국으로 설정을 해서 청나라의 간섭을 끊어내겠다는 일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이 조선에 큰 영향력을 끼칠 준비를 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7조입니다. 자, 조선국 연해 해안가
일본국 항해자들이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이것은 자유로이 측량한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은 바로 뭐냐? 일본이 조선에 대한 해안 측량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조선에 대한 허락 없이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좀 더 깊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후에 혹시 조선을 무력으로 일본이 침입을 할 때 어느 해안가로 침입하면 좋을지 미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를 이번 7조를 통해서 다진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다시 말해 자유로이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이 마음대로 조선 해안가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해안 측량권. 네. 자, 제 10조로는 일본국 사람이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하면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보통의 상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영토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예, 딱 죽였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나라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네. 정말 보통의 상식으로는 조선의 법에 따라 그 일본인은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조항은 모든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죄를 저질러도 조선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래요. 자, 바로 일본의 법에 의해서 일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다시 조선 땅에서 일본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조선의 법이 아니라 일본의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일본이 합리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조선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인 국적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권리를 우리는 치외법권이라고 해요. 자, 이 치외법권, 조선에게는 정말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외로는요,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의 화폐가 아니라 일본 상인들이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본에서 필요한 곡물이 있으면 조선에서 무한 리필을 하면서 곡물을 사갈 수 있다는 조항 또한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강화도 조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에게 유리한 것은 단 1도 없었고요. 일본에게만 유리한 조약임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던 조선은 이후 7년 뒤 일본과 추가적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7년 뒤 조선은 일본과 다시 한번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먼저 조선으로 들어오는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 그동안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물건이 자칫 일본 수입품의 경쟁력에서 밀렸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이제 마침내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세금을 매겨서 좀 더 비싸게, 그리고 조선의 물품은 조금 더 값이 싸면서도 경쟁력 있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자, 이제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조선 정부가 일본의 물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결국 관세가 있다는 것은 조선 정부가 조선 사람들의 물건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일본이 무한으로 즐겼던 명륜진사 아니고요. 자, 조선의 곡물에 대해서는 조약을 개정해서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선 사람들이 곡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지난번 강화도 조약에서 불평등했던 조약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평등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죠.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은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서양 열강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약을 맺고 그 안에서 치외법권 그리고 최혜국 대우와 같은 불평등 조약도 이들과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치외법권은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죠. 자, 최혜국 대우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상에 나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 김효준 교사가 자, 옆에 있는 이세옥 선생님과 10가지의 약속을 정했다고 해요. 뭔가 10가지 약속을 정하고 교류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저 맞은편에 있는 김태용 선생님과 제가 약속을 정하려고 했을 때 자, 세옥쌤하고 정한 10가지만큼 세용쌤하고 제가 또 10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9가지도 안 되고요. 8가지 약속을 세용쌤과 정하는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세옥쌤과 같이 정한 10가지. 김태용 선생님하고도 똑같이 10가지로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즉 쉽게 말해서 자,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 사이에 약속을 정할 때 다른 나라만큼 우리도 대우해줘. 야, 우리 차별하지 말고 우리 좀 대우 좀 해줘. 이렇게라고 하는 내용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나요? 자, 모르면 바로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어디에? 댓글에다가.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강화도 조약을 벗어나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민씨 가문, 우리 민씨 정권이 이제 흥선대원군과는 이제 반대가 되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었죠. 우리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조선 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개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자, 먼저 개화 정책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야 되는 기구가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자, 바로 그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자,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통리기무아문, 예, 어렵죠? 예, 저도 지금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자, 이렇게 긴 이름을 자랑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본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개화 정책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 통리기무아문이에요. 통리기무아문 아시겠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또 역사 수업 배우면 더 긴 기구 이름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통리기무함은 잘 살펴봐 주세요. 통리기무함은. 자, 그리고 군대도 새롭게 개화를 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들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정부에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자, 이들을 가르칠 교관을 바로 어디에서 데려오냐? 자, 일본에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인 군사 교관을 조선으로 불러서 자, 새로운 군사 훈련을 담당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최신식 훈련을 바로 시켜줍니다. 자, 그러나 자, 신식 군대도 있으면 구식 군대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별기군, 이 신식 군대 때문에 구식 군대가 차별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식 군대로 인해서 훗날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정부는 가까운 나라로 방문을 해서 발전된 모습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일본에는 수신사, 통신사 아니에요. 자, 수신사랑 조사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자, 특히 조사 시찰단은 개화에 반대하는 양반들 몰래 일본으로 간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 이들은 일본에 방문해서요. 자, 그동안 불평등하게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김에 또 가서 새로운 문물도 보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일본으로 간 대외 시찰단은 수신사 그리고 조사 시찰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으로만 이 대회 시찰단을 보낼 수는 없겠죠. 자, 옆에 있는 또 청나라로 이제 영선사라고 하는 이 단체를 또 보내게 됩니다. 자, 청나라에서 발전된 모습을 또 마음껏 보고 배우고, 자, 돌아온 이제 조선 사람들, 자, 그냥 보고만 올 수는 없겠죠. 자, 보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해야겠는데요. 자, 새로운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저 영선사는 청나라로 가서요. 자, 무기를 만드는 방법, 무기 제조법을 배워요. 뭐 대포는 어떻게 만들고, 뭐 새로운 신식총은 무엇인지 막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기 제조법을 바탕으로 자, 우리 조선의 기기창 무기 제조 공장이에요. 자, 기기창, 자, 무기 제조 공장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들 영선사가 배우고 온 이런 방법들은 자, 나중에 기기창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청나라는 영선사예요. 자, 일본은 수신사,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청나라는 영선사. 자, 영선사에서 배우고 온 무기 제조법으로 기기창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개화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까요?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누구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조선 사람들은 개화를 찬성했을까요? 뭐 아니라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이제 조선의 개화의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바로 위정 척사 운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위정 척사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위정입니다. 자, 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지키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척사입니다. 척사는 사악한 것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자, 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지키다. 그러니까 조선의 그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온 전통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뭐 유교, 뭐 그다음에 뭐 제사를 지내는 거, 여러 가지 어떤 전통적인 풍습들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척사, 사악한 것을 없애자. 여러분들 사악한 거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예, 그렇죠. 예, 바로 외국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우리 유교와 반대되는 것들, 뭐 전통과 반대되는 것들, 새로운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 전통적인 거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뭐,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등 조선에 외국 세력이 접근하면서 위협을 했을 때 자, 유학을 배웠던, 유교를 배웠던 그 일부 유생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엄청나게 반대해요. 야, 이들 몰아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야, 이들 좀 오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조선 뭐하냐? 정부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나서 1880년대에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딱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 유생들 오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 유생들은 굉장히 반대를 해요. 개화를 반대한다는 거겠죠. 자, 왜냐? 자, 이들이 생각하기로는 개화라고 한다는 것, 바로 서양과 일본 세력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조선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겠죠. 예.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880년대 이 유생들은 개화를 진짜 엄청 무지하게 반대합니다. 자, 그 배경이 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왼쪽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김홍집이라는 사람은 수신사의 한 멤버로서 자, 일본에 다녀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책 중에 하나인 조선 책략, 조선의 어떤 뭐 방법,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옵니다. 어디? 조선으로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게 있냐면요. 자, 제가 밑줄 근 것처럼, 자, 러시아, 점점 조선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을 가까이 하고 일본과 관계를 잘하고, 자, 미국과 연계를 하자라고 조선 책략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책이 조선에 엄청나게 쫙 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정부는 이 책을 보면서 괜찮은데? 해볼만 한데? 괜찮은데? 야, 해볼까, 우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과의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 거였죠. 자, 이러한 소식이 전국에 쫙 퍼졌다는 거죠. 자, 미국과 수교를 맺은다는 게 쫙 퍼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이제 전국에 있는 또 유생들한테도 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유생들은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말이 돼? 하면서 자, 이제 정부에 상소를 올립니다. 항의하는, 호소하는 글을 올려요. 자, 그래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맹렬히 반대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개화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요. 예.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유생들은 엄청나게 개화를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정척사 운동이 뭐 성공을 했을까요? 자, 근데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이 위정척사 운동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실패를 하게 돼요. 정부는 계속 이 주변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서양 세력을 막기 위해서 개화 정책을 빨리빨리 실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위정척사 운동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위정척사 운동은 조선에 대한 외국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을 방어를 해서요,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자주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강화도 조약 살펴봤었죠. 자주국가.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자주운동적인 성격을 위정척사운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우리는 나라를 너희들한테 뺏기지 않겠다. 너희들의 침략을 우리는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결국 외국이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그들의 생각과 주장, 이 자주운동과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위정척사 운동은 1890년대부터 일본 세력에 저항하는 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자,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군대가, 정규 군대가 아니에요. 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요. 계속 모여요. 자, 그래서 외국 세력, 특히 임진왜란 때는 일본에 저항했던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의병들이 1890년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위정척사를 주장했던 유생들은 의병의 대표자가 돼요. 대장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의병들을 이끌고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할 때, 자,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위정척사 운동은 나름대로 진짜 우리나라를 막기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운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위정척사 운동은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여러분들 하나의 어떤 입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점, 나쁜 점, 강점, 약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위정척사 운동도 여러분들 아쉬운 점 또한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뭐냐? 자, 외국 세력이 조선에 들어오는 거를 진짜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자, 그래서 개화를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것도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들은 조선의 전통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지키려는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 흐름까지도 전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 한계점 또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강화도 조약,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개화 정책을 했는지, 그리고 유생들의 위정 척사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나요? 나름대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역사가 워낙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 복습에 대한 것들도 앞에 조금 싫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분량상 자르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도 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내용까지 학습을 한번 나중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올려드린 문제, 간단한 퀴즈까지 여러분들 풀고 느낀 점까지 써주시고요. 그렇게 오늘 수업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저 하지 못했던 이모곤란에 대한 부분 또한 하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